네, 안녕하세요. 조주연입니다. 일단은 읽으면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파블로 피카소는 20세기 미술사에서 가장 많은 전시, 출판, 연구를 통해서 재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미술가는 더 이상 피카소를 근대의 천재 혹은 혁신적 형식 실험가로 전시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전시의 형식이 변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피카소의 작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긴장이 근대적 미학의 범주로만은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형식적 혁신의 중심에 있었던 그의 작품은 이제 젠더와 폭력, 그리고 식민성과 프리미티비즘, 계급적 신체성, 그리고 민중적 또는 비서구적 이미지의 전유와 같은 복잡한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질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시선, 그를 둘러싼 제도적 신화, 그의 이미지가 가진 폭력의 흔적, 그리고 그것이 관객에게 무엇을 수행하게 하는지를 새롭게 성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9월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내년 4월까지 개최되고 있는 전시인데요. 이 전시는 그러한 어떤 시내적인 요구에 직접적으로 응답한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테이트의 대표 소장품 중의 하나인 이 피카소의 주요 작품 3명의 무용수가 100주년을 제작된 1925년에 제작되어서 그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획된 것입니다. 이 테이트는 이 소장품 전시가 피카소의 예술을 단순히 기념하거나 재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요. 오히려 피카소가 남긴 이미지, 신화, 폭력, 수행성, 그리고 주변부 인물들, 예를 들어서 플라멩코 무용수나 서커스 고개사, 집시, 로마인, 아프리카 조각상의 인물 등을 다시 무대 위로 호출함으로써 그 전시 자체를 하나의 수행적 비평 장치로 제시합니다. 이는 피카소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맥락 안에서 다시 무대 위에 올리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이 전시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우창과 또 작가이자 큐레이터인 엘리케 푸엔테블랑카라는 독특한 조합의 연출자 듀오 드라마투르그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는데요. 창은 영화, 퍼포먼스, 실험적 연극, 비디오 설치를 넘나드는 예술가이고 또 비이분법적 전체성, 사회적 주변성, 공동체의 정동적 역사를 탐구해온 작가입니다. 한편 푸엔테블랑카는 텍스트 기반의 전시 구성,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비평어법, 미술관 제도의 내부에 대한 구조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획 언어를 구성하는 작가 겸 큐레이터입니다. 이 둘의 협업은 전시장의 수행적 전시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작가들은 시기별 계보나 어떤 형식적 분류가 아닌 제스처와 신체적 긴장, 그리고 문화적 충돌, 정동적 에너지가 교차하는 장면의 일부로 재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전시에서 관람 행위는 단순한 감상 활동이 아니라 전시가 구성한 극장적 상황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관객의 신체성 자체가 전시의 일부로 통합되면서 피카소의 이미지는 단순한 예술적 대상이 아니라 감정, 폭력, 그리고 윤리적 판단을 촉발하는 사건으로 재구성됩니다. 무엇보다 이 전시는 피카소의 프리미티비즘을 기존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데요. 아프리카 조각이나 플라멩코 집시 문화, 그리고 민중적 신체는 피카소의 독창성의 원류로 어떻게 미화되었던 그런 관습적 서술에서 벗어나서 식민적 시선과 주변부의 문화의 이미지가 뒤엉킨 권력적 접촉지대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피카소가 비서구적인 형상과 신체성을 어떻게 소비하고 재구성했는지에 대해서 단순한 영향관계가 아닌 역사적, 정치적 긴장의 장으로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피카소의 미학을 혁신 혹은 발견으로 설명하는 서구적 정전의 균열을 내며 전시 자체가 탈식민적 비평의 공간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시는 피카소의 근대 천재 페르소나를 어떤 자연적 사실이나 고정적 진실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행된 신화적 장치로 분석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미술관은 작품의 배열과 설명 방식, 전기의 구조를 통해서 이 신화를 강화해 왔는데요. 이 티에터 피카소에서는 그 미술관 자체가 구축한 어떤 그런 해석 체계나 권력 구조를 무대 위로 끌어올려서 피카소 신화를 하나의 장면으로 다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피카소를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피카소가 그 제도적 문맥에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연출되어 왔는지를 드러내며 그 과정을 해치합니다.
이 점에서 티에터 피카소는 피카소를 전시하는 것보다 피카소를 둘러싼 그 보는 방식 자체를 문제화하는 근본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티에터 피카소는 기존의 그 피카소 전시가 형식적 발전, 시기적 분류, 개인적,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계보학적 구조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전시는 회화의 미학적 혁신보다 회화가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수행했던 사회적, 정치적 역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다시 수행되는 방식에 초점을 둡니다. 피카소의 이미지는 전시 공간의 그 극장적 장치 안에서 어떤 감정, 폭력성, 제국적 응시, 그리고 젠더 규범, 계급적인 신체성과 같은 새로운 층위를 감각하게 만들고요. 관객에게 기존의 미학적 관성으로부터 벗어난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본 발표는 티에터 피카소의 그 큐레이토리얼 전략이 어떠한 예술적 언어와 이론적 전제 위에서 구축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고요. 세 명의 무용수의 이 예술적 배경과 작업 계보를 토대로 이 전시가 어떻게 극장성, 수행성, 탈식민적 시각을 결합해서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전시의 공간적, 관람적, 정치적 구조를 해석함으로써 동시대 큐레이토리얼 실천에 제시하는 방법론적 함의를 검토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전시는 피카소의 재해석에 그치지 않고 미술관이라는 제도적 공간이 수행할 수 있는 비평적 기능을 새롭게 정의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본 발표는 이 전시가 제기한 그 문제의식을 동시대 전시와 미술사적 논의 위에 위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이 세 명의 무용수의 작품은 제작 직후에 뉴욕 모마에 전시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기의 그 유럽 미술품의 안전보관 조치에 따라서 모마에 장기간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후에 미술 교류가 재개되면서 이 작품은 다시 작가에게 공식적으로 반환되었는데요. 이후 1965년에 테이트 갤러리에서 정식 매입을 해서 이제 주요 소장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 테이트 무더는 이 상징적인 순간들을 어떤 회고적 관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재정리하는 방식의 대응보다는 이 작품을 매개로 해서 피카소의 회화를 둘러싼 미술사적 구조, 미술관 소장품의 의미, 그리고 전시 형식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하나의 전시적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 작품을 둘러싼 여러 피카소의 주요 작품들, 우는 여인이나 목걸이를 한 여인 이런 등등 한 45점 정도가 전시되었고요. 대부분은 그 아카이브가 많이 있었고 또 필름 작품도 하나 있었고요. 네, 그 주로 이제 그 전시 자체가 하나의 어떤 작품처럼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전시에서 이 작품이 이 전시 자체의 어떤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면 생성자로 이제 위치되면서 이 전시는 100년 동안 어떻게 이 작품을 보았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서 오늘 우리는 이 작품을 어떻게 다시 보고 다시 구성하고 다시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적극적인 물음을 던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세 명의 무용수 자체의 구조, 그리고 피카소가 평생 추구해온 무대, 춤, 퍼포먼스 미학과 깊이 맞닿아 있는데요. 이 작품은 그 피카소의 초현실주의적 에너지에 깊이 관여했던 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는 이 세 인물의 어떤 뒤틀린 신체, 그리고 비명과 기도 사이에 어떤 진동하는 정서, 춤과 광기, 그리고 제의적 의식의 애매한 경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술사는 이 작품을 피카소의 표현 언어가 급격히 변모하던 시점에 어떤 상징적 예로 다뤄왔고요. 때로는 이제 그의 오랜 친구였던 카를로스 카사헤마스의 어떤 비극적 죽음과 연결된 무의식의 기억으로, 또는 당시에 그 발레리스 출신의 무용수이자 아내였던 올가 코클로바와의 갈등으로 점철된 그 결혼 생활의 균열과 어떤 정서적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왔었는데요. 이러한 해석은 작품을 형식적 혹은 전기적 범주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으면서 또 그 신체적인 어떤 긴장이나 제스처의 폭발성, 또 화면 자체의 연극적 구조가 함의하는 전시적, 공간적 가능성을 충분히 탐구하지 못합니다.
피카소의 회화는 오랫동안 그 기존 질서에 대한 파괴와 혁신으로 소개되어 왔지만 그의 작품에는 어떤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무대적 요소가 스며들어 있었는데요. 특히 1917년에 디아길레프의 발레리스와 그 협업하면서 회화와 무대 예술이 서로 어떻게 변형시키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퍼레이드, 르트리코른 그리고 풀치넬라 이런 어떤 여러 발레 작업에서 이 피카소가 무대 장치나 의상 이런 막 디자인뿐만 아니라 신체의 동작과 또 공간적 리듬이 어떻게 감정과 서사를 만들어내는지를 가까이에서 목격했었는데요. 이처럼 무대적인 그 감수성은 그 작품의 소재나 장르를 넘어서 이 피카소의 시각 언어 전체를 뒤흔든 근본적인 인식론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결과물을 가장 이제 집약적으로 나타냈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고요. 피카소가 이 작품에서 인물들을 이제 단순히 춤을 추는 존재가 아니라 화면이라는 무대 위에서 어떤 신체적 긴장, 정동적 폭발, 그리고 심리적인 충돌을 안무하는 장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 인물의 상향 제스처는 춤의 절정이자 어떤 기도, 관계와 신성성 사이를 오가는 장면이고, 좌우 그 인물의 신체는 균형을 상실하고 서로 이제 파열된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화면의 어떤 그런 평면적인 처리, 또 폭발적인 붓질, 왜곡된 팔다리 이런 것들이 회화적 실험의 어떤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피카소가 무대에서 배웠던 그 신체의 과장과 압축이라는 극장적 어법을 회화로 번역한 결과입니다. 이 그림은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회화가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무대로 기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도 사실 또 조선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낭시의 이론에 비추어서 그 몸 자체가 이제 무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목이 미술관의 무대, 예술가의 재현으로 제가 이 발표 주제를 정했었는데요. 사실 미술관의 무대이기도 하고 또 피카소의 무대이기도, 예술가의 무대이기도 한 것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테이트 모던이 이 티에터 피카소를 통해서 이 작품을 기존 해석의 범주에서 해방시키고 또 그런 재배치하는 전환을 시도한 것은 지금 이 세 명의 무용수라는 작품을 더 이상 이제 어떤 걸작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전시의 어떤 장면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작품들이 배열되는 방식을 좀 규정하면서 어떤 작품과 공간, 또 작품과 관객 사이에 어떤 정동적 관계를 주도하는 드라마투르기적인 어떤 중심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소장품이 기존의 정태적이고 설명 중심의 전시 구조 안에서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장면의 생성자이자 또 관계의 발생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험한 접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장품은 미술관 내에서 어떤 안정된 역사적 또는 미학적 가치를 입증하는 그런 기호로서 기능하면서 전시는 이런 가치를 설명하거나 또 맥락화하는 방법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 전시는 그런 전형적 구조를 해체하면서 이 세 명의 그 무용수에 나타났던 어떤 그런 전시 그 제스처가 전시의 리듬을 설정하는 프롤로그 장면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전시의 장면들이 이 장면으로부터 확산되는 정동적 에너지에 의해서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근처에 이제 이렇게 배치되었었던 이 피카소의 여성 초상화 중에 그 후기 작품 중에 하나인 이 목걸이를 한 여인과 이렇게 병치가 되었을 때 그 세 명의 무용수가 나오는 춤이 어떤 단순한 민족적인 몸짓이 아니라 신체가 어떤 감정이나 충돌 또 폭력의 역사를 수행하는 장면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이 작품 이외에도 다른 아프리카 가면 이미지 같은 것들이
인접되면서 기존의 어떤 프리미티비즘을 미학적 영향 관계로 어떤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더 오히려 이제 식민성과 권력 전유의 어떤 장면으로 드러내는 비평적 구조가 형성되도록 전시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장품은 어떤 고정된 의미를 유지하는 대신에 주변 작품들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의미를 또 이동시키고 갱신하는 어떤 역동적인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또 이 소장품 중심의 전시는 미술관 제도의 권력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기능도 수행을 했는데요. 이 세 명의 무용수가 오랫동안 이 테이트 모던의 핵심 소장품으로서 어떤 정정적인 캐노니컬한 위상을 부여받아 왔지만 또 이번 전시에서는 이 작품이 권위를 부여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미술관 제도가 어떻게 그 중심을 구성하고 또 가치를 반복하고 신화를 재구성하는지 드러내는 비편적 장치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작품의 중심성이 강화된 게 아니라 비평적으로 재전유되고 또 소장품은 제도를 재생산하는 도구가 아닌 제도를 비판하는 매체로 이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무용수는 그 티에터 피카소에서 단순히 기념되는 유물이 아니라 소장품 재해석의 드라마turgi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그 실천적 매체이자 현재적인 사건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장으로 넘어가서요. 앞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그 전시는 피카소의 작업을 보여주는 대신에 다시 연출하고 재수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피카소 전시들과는 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이제 5가지의 상호 얽힌 그 기획 방법론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 전시 공간의 극장화, 또 수행성의 확장, 원시주의와 하위 주체성의 재배치, 그리고 관객 참여의 재구성, 또 커뮤니티 정동 기반의 접근이라는 이런 다층적 구조를 통해서 작동을 했습니다. 이 5 요소는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의미를 좀 증폭시키면서 전체 구조를 하나의 어떤 시적, 정치적 장면으로 형성합니다. 아까도 이야기되었었던 그 극장성이라는 개념이 미술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논쟁적이었고, 마이클 프리드가 67년에 발표한 예술과 사물성에서 그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이제 비판했었던 그 극장성이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퍼포먼스 공간과 그 공간 이론이 확장되면서 더 이상 어떤 비판 용어라기보다는 관객의 신체적 경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그 구조적 개념으로 재정의되면서 이 전시에서는 훨씬 더 큐레이토리얼 전략으로서 장면을 좀 생성하는 하면서 그 기존의 소장품을 좀 다른 의미로 만들어내고 또 미술관의 권력을 시각화하고 해체하는 무대적 장치로 기능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시는 그 전시실 전체를 무대처럼 디자인을 했는데요. 전시가 그 관객을 단순한 어떤 감상자로 남겨두지 않고 무대 위에 행위자 또는 참여자로 이제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참여를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좀 대놓고 약간 극장의 어떤 그 연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굉장히 그 중심이 되는 그 영상 그 스크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작품이 그 1956년에 앙리 조르주 클루조가 제작했었던 필름 그 The Mystery of Picasso라는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는 이제 피카소가 캔버스 뒤에서 실시간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좀 애니메이티드된 어떤 드로잉들이 피카소의 작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관객들이 굉장히 좀 어떤 이 필름에서 나오는 어떤 굉장히 좀 서라운딩 어떤 사운드가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이 스크린 주변으로 굉장히 또 이렇게 입체적으로 공간이 구성돼서 아까 그 3명의 무용수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잘 아는 피카소의 주요 그 소장품들과 또 전혀 그 익숙하지 않았었던 아카이브들, 그리고 또 무대 뒤에 어떤 막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또 약간 비하인드 씬 같은 형태의 이런 메쉬망의 그 굉장히 좀 선정적인 드로잉들이 가득 꽉 차 있었어요. 이건 되게 일부인데요. 좀 어떤 뭐 그런 이미지들이 그 피카소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신화들을 좀 약간 그 뒤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수행성의 이 재구성이 이제 그 전시 전반의 어떤 프리미티비즘과 또 하위 주체성을 재배치하는 방식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아까도 그러니까 그 목걸이를 한 그 여인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뭐 여성에 대한 그 페티시도 그렇고 이 프리미티비즘도 그렇고 피카소에 대한 논쟁적인 주제였는데, 대부분의 피카소와 같은 대가의 전시들은 이를 어떤 미학적인 영향으로 축소하거나 또는 피카소의 뭐 혁신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다루어 왔지만, 이 전시에서는 그런 프리미티비즘을 역사적 또는 정치적 비대칭 속에서 발생한 어떤 접촉지대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 접촉지대라는 것은 이 전시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피카소의 그 대표작들을 일종의 좀 예를 들어서 우는 여인 같은 작품들 앞에는 마치 그 루브르의 모나리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사진기를 좀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굉장히 경외로운 어떤 작품을 이렇게 바라보듯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또 그러면서 이 공간 안의 어떤 분위기가 보통 일반적인 그 소장품 전시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또 그런 묘한 이것을 대놓고 어떤 그 비판한다라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전복적인 어떤 전시로 이게 세팅이 됐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좀 정말 그 미묘한 접촉지대와 같은 그런 행동을, 관람객의 행동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 조각이나 뭐 집시춤, 이런 여성의 신체가 피카소가 영감을 얻은 원천이 아니라 근대 예술이 어떤 타자의 신체를 전유하고 소비하면서 구성해온 좀 복잡한 권력 관계의 어떤 흔적이라는 것들을 미묘하게 이 관객들의 어떤 이 무대 위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접촉하면서 좀 약간 이렇게 감각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이러한 수행성과 어떤 탈식민적인 재배치가 가능했던 것은 전시가 관객 참여의 구조를 어떤 전면적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인데요. 관객은 그 작품 앞에서 수동적으로 정보를 어떤 수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장면 속에서 자신의 신체와 관점을 수행하는 행위자로 호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의 조명은 관객의 어떤 그림자를 길게 혹은 또 짧게 만들어서 그 자체로 장면의 일부로 삽입했고, 또 동선은 장면의 구상적 요소가 되도록 설계가 되었고, 또 작품 가까이에서 어떤 정지 지점은 관객의 신체적인 압력을 강화하거나 또 긴장감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이는 그 본 전시가 관람 행위를 어떤 해석적 활동이 아닌 신체적 정동적 수행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관객은 그 피카소가 구상한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되는 그런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객은 작품이 호출하는 감정, 역사, 신체의 힘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획 방법론은 커뮤니티와 정동에 기반한 접근의 그 결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시어터 피카소는 피카소의 신화를 공식적으로 해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카소를 둘러싼 공동체적인 감정, 즉 그 전유의 역사, 폭력의 역사, 그리고 춤과 몸의 기억, 탈식민적 분열, 또 젠더적 긴장, 민중적 정동을 전시의 감각적 구조로 조직했습니다.
이는 작품을 하나의 문화적 자산이기보다 공동체가 다시 수행하고 재맥락화해야 하는 장면으로 다룬 것입니다. 전시는 피카소의 회화를 혼자 보는 미술사적 유물이 아니라 함께 구성되는 정동적 기념비로 재위치시키며 전시를 둘러싼 공동체의 감정 구조를 드러내고 재편했습니다. 이런 정동 중심의 큐레이션은 작품을 단일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감정적, 정치적 반응을 생산하는 장면적 통로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그 기획 방법론은 전시 공간을 극장화해서 그 장면의 드라마트로기를 구성하고 또 피카소를 수행적 행위로 재해석하면서 원시주의와 하위 주체성의 접촉지대를 탈식민적으로 재배치하고 관객 참여의 구조를 수행적 신체로 재구성하면서 커뮤니티와 정동 기반의 큐레이션을 통해서 전시 자체를 감각적 정치적 공동체의 장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고요. 결국에 이 전시가 피카소를 그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전시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또 미술관이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가, 또 역사적 작품이 어떻게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큐레이토리얼 사건이며 또 미술관 관객, 그 작품의 관계를 다시 쓰는 동시대 큐레이션의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좀 간단하게 뛰어넘으면서 읽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점은 전시가 그 피카소 신화를 찬양하거나 부정하는 어떤 양극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이 전시는 피카소 신화의 구조, 즉 근대 천재라는 페르소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반복되어 왔는지를 그 무대 위에 드러내면서 피카소를 둘러싼 역사적, 제도적, 문화정치적인 구조를 비평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카소의 프리미티비즘, 젠더 재현, 그리고 민중적 신체성, 폭력의 이미지, 또 제국적 응시 등 복잡한 층위가 전시 공간 안에서 충돌하고 또 재배치되었으며 관객은 그러한 장면들 속에서 피카소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피카소를 그렇게 만들어온 체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아토 피카소는 또 미술관 제도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전시는 미술관이 단순히 작품을 보관, 진열, 설명하는 어떤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의미를 생산하고 권력을 재배치하면서 특정한 주체를 가시화하는 어떤 정치적인 장치였음을 폭로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술관 제도의 어떤 자기 반성적 구조를 강화했으며 또 전시 자체가 제도 비평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동시대 큐레이토리얼 실전에서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자기 반성적 큐레이션, 그 유럽에서 주로 많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시는 비판의 실천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동시에 또 몇 가지 논쟁적인 한계를 남깁니다. 첫 번째로 피카소를 비판적 장면으로 재연출하는 과정에서 전시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피카소 중심성을 재강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제가 전시를 가기 전에도 그 리뷰들을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대부분 많이 나오진 않았었지만 대부분의 리뷰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좀 마스터피스의 그 소장품 전시에 대한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캐노니컬한 어떤 그런 퍼스펙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험적인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검색을 통해서 체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좀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시 자체가 어떤 이런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이 피카소에 대해서 비판 지점들, 아까 이야기한 여성에 대한 어떤 페티시나 프리미티즘 같은 것들을 더 강화하고 이제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거기에 대한 좀
비판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이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동시대 미술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관점하고 또 이게 되게 다른 어떤 그 문법으로 이 소장품 전시에 대한에서 읽는 그 관행들이 또 별도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보아온 그 있었던 역사적인 피카소 전시 중에 가장 혁신적인 훌륭한 전시다라는 그런 평가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컨트로버셜한 그런 전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전시에 대해서는 또 이런 관객이 이런 장면의 이제 행위자로 만드는 이런 전략이 어떤 전시의 드라마turgi를 강화하는 동시에 또 관객 경험의 어떤 주관성이나 해석의 차이를 지나치게 또 개별화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 뭐 등등의 여러 그 한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전시는 이제 동시대 큐레이션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티아터 피카소는 피카소를 재해석하는 전시라기보다 피카소를 둘러싼 세계의 어떤 복잡한 장치들을 다시 연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시는 피카소를 둘러싼 논쟁의 장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전시 형식 자체를 재정의하는 큐레이토리어 신천으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실천은 동시대 미술관이 나아갈 방향, 즉 단순한 전시가 아닌 비평적 무대로서의 미술관을 제시하면서 피카소 연구뿐 아니라 큐레이션 전반에 새로운 과제를 던집니다. 네, 감사합니다.